자, 그 130 몇 번까지 풀었다고? 135번 135번? 그 이후로 정적이 문제들을 쭉 한번 풀어보면서 정적이를 좀 빨리 좀 끝내버릴게. 135번까지 했다면 몇 개 안 남았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그 정적이 이제 두 문제밖에 안 남았어. 136번이랑 137번이랑. 요거 혹시 숙제로 내주지 않았냐 내가? 안 내주셨어요. 안 아닌 내주네?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풀어버리고 넘어가자, 알겠지? 136번이랑 137번 같이 한번 풀어버릴까? 일단은 그림 과정 1, 2, 3을 갖다가 좀 해석을 해보면 금속구하고 지금 옆에 금속 막대기 가벼운 금속구와 그 다음에 물체 A를 접촉시켜 놓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A가 지금 그냥 어떤 물체인지 나와 있지는 않네, 그지? 그래 안 그래?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나와 있지는 않고 그냥 물체라고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 나에서는 대전체를 물체 A에다가 접촉시켰더니 금속과 튕겨 나가 버렸어. 이거 왜 튕겨 나갔을까? 같은 극성을 띄었으니까 튕겨 나갔겠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그 과정 3번 그림 다와 같이 물체 A 대신 물체 B를 놓고 실험하였더니 이번에는 금속구가 튕겨나지 않았대. 이거 뭐야? 그럼 A는 대체 뭐고 B는 대체 뭐고, 그지? 그래 안 그래? 예. 이 A 물질은 뭘 것 같고 B 물질은 뭘 것 같냐? 뭐 이런 거지. 예. 지금 만약 지금 A 같은 경우 대전체를 접촉을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되니까 만약 A가 금속이면 말 그대로 대전체에 의해서 전하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을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겠지, 그지? 맞냐 안 맞냐? 그러니까 만약 대전체가 마이너스 극성을 띠고 있던 녀석이었으면 저기 있는 A와 접촉하는 것과 동시에 둘 다 뭐가 돼버려? 마이너스 극을 띠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하가 누구에게도 전달될 거냐면 금속구에게도 전달이 될 거고,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A하고 금속구가 서로 청력을 발생시키면서 이렇게 멀어지게끔 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길 거다. A 같은 게 A가 만약 금속이라면 맞지? 그래 안 그래? 맞지? 근데 B로 똑같은 짓을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럼 B는 뭐겠어? B는 중성? 그러니까 뭐 금속이야 아니면 뭐 부도체야. 그렇지. 부도체일 확률이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 다음에 밑에 1, 2, 3, 4, 5번을 갖다가 풀어주면 될 것 같아. 답을 한번 찾아보자 얘들아. 한번 찾아봐 빨리. 어떤 게 답될 수 있을까? 웬만한 선생님이 이제 문제는 다 해석을 시켜줬어. 이제 답만 찾으면 돼. 자, 정답은 몇 번? 2번 2번, 그지? 2번 정도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7번. 이건 내가 저번 주에 너희들한테 한번 설명을 했던 거야. 그지? 손가락 댔을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이 손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 문제상에선 간단하게 손가락이겠지만 뭐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했냐면 지구와 이렇게 접촉한 거랑 똑같다. 무한의 전하량을 보존할 수 있는, 그지?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중성체와 접촉을 한 거랑 똑같은 것이다. 손가락을 대는 순간 전체적으로 모두 중성으로 이렇게 대전되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 그지? 그래 안 그래? 하지만 미시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손가락 쪽으로 전하가 이동하거나 아니면 손가락에 있던 전하 일부가 금속판으로 내려오거나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는 있다. 미시적으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손가락과 대전체를 동시에 떼면 어떻게 된다? 금속 밑에 있는 금속박이 살짝 벌어지면서 이렇게 멈춰지는 그런 현상이 이제 생기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 검전기를 사용할 때 가장 핵심적인 변별이 되는 내용이거든 이거. 그러니까 이걸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정전기에서 깊이 있게 아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게 차이가 나는 거거든 이게 이 문제를. 그러면은 요거 답 한번 찾아봐. 저번 주에 했었던 기억을 좀 살리면서. 자, 금속판에다가 플러스 극을 띄고 있는 걸 가까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을 댔죠.
그럼 손가락에 있던 전하가 내려오는 거야 이 상황은? 아니면은 금속판에 있던 전하가 손가락으로 올라가는 거야? 손가락으로. 올라가는 거야? 네. 아닙니다. 아. 그 반대예요. 이 경우에는. 네? 이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라고. 왜냐면 이번 거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자, 금속판이 있고 금속 막대가 있고 금속 박이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플러스 극을 띄고 있는 것을 갖다 가까이 가져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전하들이 어느 쪽으로 몰려? 한쪽으로 바짝 몰려버려. 그치? 그래 안 그래? 한쪽으로 이렇게 쫙 몰립니다. 쫙 몰려가지고 얘가 무슨 극으로 대전되냐면 플러스 극으로 대전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벌어져 있는 상황으로 해석이 돼. 그치? 그래 안 그래? 근데 이때 손가락을 댄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무슨 현상이 생기게 되느냐? 전하가 이쪽 방향 한쪽 방향으로 바짝 몰려버리다 보니까 여기서 실험할 때 그래서 손가락과 이걸 다 동시에 한쪽에다 놓지 않고 손가락 짚는 방향이랑 대전 맞대 짚는 방향이랑 서로 반대 방향으로 놓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바짝 전자들을 갖다가 바짝 당겨버리면 여기는 뭐만 남아 상대적으로? 플러스 극이 좀 많이 남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럼 이게 무슨 차이가 나는 거냐면 손가락은 비록 중성이지만 전하의 밀도 차이가 나. 실제로 전자는 어느 쪽이 더 많아? 손가락 쪽이 좀 더 많아 사실은. 전자가 뭐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 손가락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손가락에 일부 있는 전하가 이 전하의 밀도차 때문에 내려본다니까. 물론 손가락을 대면서 전하의 이동이 일어나면서 중성이 될 때까지 이동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아주 살짝 아주 좀 자세하게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 여기 있던 전하가 가끔 손가락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손가락에 있던 전자가 금속판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지금 이와 같은 현상 같은 경우는 손가락에 있던 전자 일부가 내려오는 경우가 이거는. 그 다음에 또 손가락과 이걸 치워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전자가 일부 이쪽으로 내려와 있는 거니까 전하가 이제 균형을 못 이루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중성을 못 이루고 전체적으로 무슨 극을 띠게 됐어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극을 띠면서 이게 살짝 벌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으로 해석이 되어요. 전체적으로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 극을 띠고요. 다 마이너스 극을 띠면서 이렇게 살짝 벌어집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만약 이걸 아까처럼 플러스가 아니라 이번에 마이너스로 대전된 걸 가까이 가져가서 이런 현상을 만들었으면 이번엔 뭘로 대전됐을까 마지막에? 그렇지, 이번에는 플러스로 대전돼요. 왜냐면 여기 있던 전자 일부가 손가락으로 들어와 버려서.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이거 비교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이 137번은 별표 좀 쳐놓으세요. 이거 변별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서 검전기를 하겠다? 그 정도 안 돼.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이 정도 시스템을 알고 있어야 이 파트에서 응용 문제가 나와도 풀지. 안 그냥 정정기만 나오면 학생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막 틀려. 실제로 막 입시 같은 거에서 정정기 나오면 자기들은 풀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채점에 보면 틀릴 수 있어요. 생각을 잘못해서. 답 찾아봐. 그럼 어떤 걸까 이거?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과정에서는 금속판에다가 플러스 극을 가까이 가져가고 있는 거지, 그지? 그럼 금속박은 플러스로 대전되었다, 맞냐? 맞죠. 맞는 말이지, 그지? 2번 과정에서 금속박은 전하를 띄고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않으니까 오므라들었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손가락을 대는 순간 전체적으로 다 중성으로 대전이 돼버린다고요. 그 다음에 3번 과정 2번에서 금속판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어 있다. 금속판이 지금 뭐지? 제일 위에 거 아닌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럼 과정 2에서는 이게 금속판은 무슨 극으로 대전되어 있을까나 이거? 금속판이 아니고 제일 위 대가리 말하는 거지. 과정 2번에서는 이거 잠깐만. 중성 아니에요? 중성으로 띄워야 되는데 이게 중성은 전체적인 내용인 것 같고 이거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거야. 얘가 플러스로 지금 갖고 온 거잖아, 그지? 그냥 그래.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는 거잖아. 이걸 갖고 왔으면 이 위에는 이론상 무슨 극을 띄워야 돼? 마이너스 극을 띄워야 되지, 그지? 그거 얘기한 것 같아. 3번 같은 경우. 손가락을 대가지고 전체적으로 중성으로 된다 이제 이 내용보다는 문제가 조금 안 좋은데 2번 과정에서 금속판은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얘를 가까워오면서 전하들이 위로 몰리면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극이 많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이건 참 애매합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진짜 애매합니다.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막 그래. 실질적으로 손가락을 갖다가 대었더니 금속방학이 오므라들었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버리면 중성이 맞는 건데, 그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이게 답이 4번으로 나와 있거든. 4번 한번 봐봐. 과정 3번에서 금속박은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어 있다. 맞냐? 마이너스지, 그지? 왜냐면 최종적으로 이게 손가락에 있던 전자 일부가 이쪽으로 내려오는 게 지금 이 상황이니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다가 맞아. 이건 완전히 틀린 말이지, 그지? 이건 진짜 잘못된 거야. 그래서 4번은 X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과정 3번에서 금속판은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다. 이거는 이제 5번은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선생님 봤을 때는 3번, 4번 모두 다 잘못된 말인 것 같은데 해답지에는 4번만 답으로 되어 있는 거 봐서는 아무래도 3번이 애매하긴 하지만 이렇게 전자가 몰려가지고 요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손가락이 되는 것 빼고 그런 것들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정 2번에서 이렇게 대전체를 가까이 한 다음에 검정기에 가까이 손가락을 대었더니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플러스 극을 가까이 가져가서 전하들이 위쪽으로 몰려가지고 마이너스 극을 띄게 되는 이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엄격히 말하면 틀린 건데 3번도 옆에다 써놔 이거. 그냥 답 2개 체크해버리자. 그냥 3번 틀렸다 하자 이거. 내가 봤을 때는 3번도 틀렸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출제자는 그렇게 안 낸 것 같긴 하지만 엄격하게 따지면 좀 안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정전기를 모두 마무리 해버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고요. 정전기 할 때는 마지막 검정기만 조금만 주의를 해주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접촉하면 어떻게 된다고? 전하의 이동이 일어나는데 언제까지 이동하는 거야? 중성이 될 때까지가 아니라 서로 그렇지. 두 물체가 전하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한다. 이게 핵심이야. 요걸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를. 두 전하의 밀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그 계산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 뭐 예를 들어서 한 놈은 플러스 8Q, 한 놈은 마이너스 4Q. 이거 어떻게 계산한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얼마가 돼? 4Q가 되지, 그지? 그걸 어떻게 해준 거야? 다시 2Q씩 이렇게 나눠줘 버리면 되는 거지, 그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섞여 있는 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만약 이게 플러스다, 그러면 12Q, 그지? 12Q를 각각 나눠줘서 6Q, 6Q씩 나눠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계산을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파트 전기 회로로 갑시다. 오늘 가장 핵심이 되는 파트 세 번째 전기 회로. 거의 안 보입니다. 어? 영상이 안 나와요. 영상이 안 나온다고? 네. 진짜? 아, 그쪽에 안 나오네. 뭐야 이거? 아, 화면을 조금 좀 줄여야 되겠구나. 그럼 공간이 조금 더 여유가 생기네. 근데 너무 안 보인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전기 회로. 전기 회로를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그 첫 번째로 바로 전류, 전하, 저항 요 세 개에 대한 관계를 먼저 좀 알아보고 가야 돼. 근데 이건 이미 우리가 배웠어 안 배웠어? 이미 배웠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아마 학교에서도 배웠을 거고요. 학교에서 전기 나갔나? 안 나갔지? 2학기 때 나가지? 아직 안 배우긴 했겠지만 우리가 이미 이제 물리 원가정 뭐 이런 거 다 주말 과학에서 배웠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다 아마 다 배웠었을 거야. 근데 이제 다시 한번 확인만 좀 하자. 우리가 처음에 그 전류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 번만 잡고 가자라고 했을 때 전류의 정의가 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그래야 돼? 전류의 정의가 뭐야? 이거 진짜 중요한데. 전화가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거. 전하가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 그걸 전류라 그래? 전하의 흐름? 그렇지. 전하의 흐름으로 정의되어 있어. 이거 여기서 이상한 거 한번 살펴봐. 뭐가 이상해? 이 전하라는 게 뭐지? 마이너스 그걸 띄고 있는 걸 전하라고 그래? 아니잖아. 전하는 기본적으로 전기적인 성질을 띤 입자들을 총칭하는 말이거든. 그냥 그래 안 그래? 아니 분명히 우리는 전류가 뭔지 압니다. 정체를. 뭐예요?
빠지직 흐르는 거. 빠지직 흐르는 거니까 그 뭐가 흐르는 거냐고. 전기. 전기가 흐르는 거야? 전화. 이 지금 뭐지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상생활처럼 얘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전류의 흐름이 누가 흘러가는지 이미 알고 있어. 이거 누가 발견했어? 1900년도 초에 패러데이. 톰슨이 발견했잖아. 톰슨이. 그래 안 그래? 뭐가 흘러간다고 발견했어? 개구리 다리의 전기. 아니 마이너스 극성을 띠고 있는 전자가 흘러간다는 걸 발견했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전류가 뭐냐라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 정확하게 마이너스 극성을 띠고 있는 전자의 흐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정의 안 돼 있다니까. 골 때리게도 이렇게 돼 있잖아. 전하의 흐름. 이 전하의 흐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거 진짜 물리학적으로 보면 되게 애매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대상을 주어주지 않은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 안에는 너희들이 그냥 허투루 들을 수도 있겠지만 플러스 극을 띠고 있는 입자 또는 마이너스 극을 띠고 있는 입자 모두를 총칭하는 말이야 이거 그냥. 예. 정확한 대상을 갖다가 정의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야? 확실하지 않아. 바로 확실하지 않은 건 아니지. 이미 전자가 흘러간다는 건 확실한 거야 이거는. 확실하지만 이 전기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발견된 현상이야? 기원 전부터 발견된 현상이야. 기원 전부터. 옛날에 예수도 태어나기 전에 귀족들 사이에서는 호박 같은 반지들을 막 이렇게 문지르면 그 주변에 있던 막 먼지나 막 종이 쪼가리 같은 것들이 막 달라붙는 현상들을 그때부터 발견하고 있었어. 이미 이런 정전기적인 현상이라든지 번개가 빠지직 치면서 이런 현상들은 그지? 그래 안 그래?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을 이미 기원 전부터 학자들은 궁금해하고 있었어. 소크라테스 그때 그 수학자, 과학자 있지, 그지? 그 사람들 이 전기적인 현상들 다 궁금해했었다고. 대체 뭔가 저거? 그리고 1900년도 전자라고 하는 게 발견되기 전에 1900년 전에 누가 있었어? 너희들이 알고 있던 마이클 패러데이, 테슬라 뭐 이런 사람들도 다 뭐 했던 사람들이야? 앙페르 이런 사람 다 뭐야? 1900년도 이전 사람들이야 전부 다. 그 사람들도 뭘 발견한 사람들이야? 전부 다 전기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전기에 대한 이론을 갖다가 정립한 사람들이야. 맞냐 안 맞냐? 맞아요. 뭐가 흘러갔는지도 모르는데 정리해놨다니까 그걸. 뭐가 흐르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과학자들은 뭔가가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지? 입자적인 어떤 성질을 띤 뭔가가 흘러간다고 생각을 했고 전기적인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성을 띠고 있다라는 건데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임의의 극성을 띠고 있는 것들이 흘러간다라고 미리 먼저 정의가 됐어야 됐어. 그러니까 과학자들 임의대로 뭐가 흘러간다고 이미 결정을 한 거야. 자기들끼리 약속을 한 거죠. 그놈이 누구였을까? 바로 양성자. 그래서 전류의 주체는 이게 진짜 중요한데 전류의 주체는 누구였냐면 옛날에는 양성자였어요. 양성자. 플러스 극을 띠고 있는 양성자를 주체로 해서 모든 것들을 설명을 했어. 모든 것들. 전하의 흐름에 대해서 이놈이 흐른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미 플러스 극을 띠고 있는 입자가 막 흘러가면서 이런 현상이 생긴다라고 다 설명을 했던 거죠. 발견을 못했어. 왜? 너희들 그 전기 입자가 얼마나 작은지 잘 알잖아. 그치? 눈으로 봤겠냐?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 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입자들이 흘러가고 그놈의 정체가 뭐냐라고 하면 플러스 극을 띠고 있는 입자적인 성질을 띈 거라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정의를 해서 수백 년간 그렇게 써먹었단 말이야. 근데 1911년도에 톰슨이라는 사람이 떡하니 갑자기 그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기적인 성질을 띤 입자들이 흘러가는 걸 봤는데 그 새끼가 하필 플러스 극에 끌려가 버리네.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그걸 발견해 버린 거야. 바로 누구였던 거야? 실제 전기의 흐름의 주체는 전자. 마이너스 극을 띠고 있던 전자였던 거야. 그럼 이제 어떤 작업을 해야 돼? 물리학회에서 수정. 수정해야죠. 수정해야죠. 그래 안 그래요? 수정해야 돼.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수정하려고 막 딱 했더니만은 이게 장난이 아닌 겁니다.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편찬된 책들에 보면 그림, 사파나 이런 것을 보면 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플러스 극을 띠고 있는 입자에다가 다 화살표 처시되어 있어. 왜? 이놈이 흘러간다는 얘기지. 여기 막 V라고 속도 나와 있고. 전부 다 전하의 흐름에 대한 정의가 이놈으로 다 정의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 다 바꾸려면
책 다 폐기해야 돼. 단순히 그 입자의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 정기적인 극성 하나만 바꾸려야 되는데도 이것도 할 수 있겠냐 너 같으면? 안 될 것 같지 않냐? 그지? 그래 안 그래? 안 됐습니다. 예, 이거 못한다. 이거 어떻게 써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생각한 게 꼼수 하나 있지. 바로 입자들의 상대적인 움직임으로 한번 우리 그냥 정리해보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양성자야. 양성자는 일반적으로 그 러더퍼드에 의해서 양성자가 누군지 나왔어. 뭐냐면 원자 핵입니다. 양성자들은 원자 핵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죠? 원자 핵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는 게 일반적이야. 이게 흐르면 액체나 기체야. 근데 일반적인 고체 물질들이 흘러가? 아니요. 아니지. 왜 안 흘러가냐면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 자리에. 근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전자들이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막 이동해. 그럼 내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만약 열차를 타고 있어. 내가 가고 있는 거잖아. 근데 상대적으로 바깥에 있는 배경을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움직여요. 배경이 막 뒤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지? 그래 안 그래?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배경이 막 뒤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은 이건 관찰자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양성자도 사실은 가만히 있는 놈들이 아니라 어떻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야. 전자 입장에서는 움직여요. 움직이는 대상으로 설명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전하의 움직임을 상대적으로 한번 취급을 하자. 이렇게 해버려서 바꿨어요. 네. 이제 문제는 이제 뭐가 생길 거냐 이렇게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누가 움직이는 거야? 전자가 움직이지만 전류의 주체는 우리 바꾸지 말자. 그냥 누구로 놓자? 옛날부터 정통적으로 내려오던 양성자를 주체로 해서 전하의 흐름에 대한 주체는 그냥 우리 그대로 양성자를 그대로 놓자. 바꾸지 말자. 단 실질적인 전하의 흐름은 누가 하는 거다? 마이너스 극성을 띠고 있는 전자가 하고 있다고 보자.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별해서 설명을 해야 돼.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네. 그럼 가만히 있지 않는 놈을 갖다가 어떻게 움직인다고 생각합니까? 상대적인 움직임으로 생각하자.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양성자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취급하자. 이렇게 결정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류라고 하는 이 정의에 왜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설명을 했냐라고 한다면 방금처럼 이런 내용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은 뭐냐면 전류의 주체는 누구인 거야? 마이너스 문제. 이씨. 전류의 주체 그렇지. 플러스 극을 띠고 있는 양성자를 여전히 주체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이론학적 측면에서 전기학에서 보면은 모든 이론학적 측면에서 전하의 흐름의 주체는 다 누구야? 양성자야. 양성자. 아니 전자가 흘러가는 거잖아요. 아니야. 양성자가 흘러가는 걸로 다 정리되어 있어. 착각하지 말자고. 알겠지? 다 양성자의 흐름으로 다 설명하고 있다. 모든 현상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좀 인지하고 가자. 공부를 할 때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 전하의 흐름에 대한 이 전류의 양, 전류의 세기라 그러지, 그지? 전류의 세기를 갖다가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I는 T분의 Q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 I는 T분의 Q. 이게 실제 전류의 양을 표현하는 공식이야. 단위는 뭘 쓰라고 되어 있냐면은 암페어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류의 세기 어떻게 구해요? 그러니까 I는 R분의 VO 막 이러고 있더라고. R분의 V는 그거 무슨 뜻이야? 그거 뭐야 그거? 오메 법칙이지 오메 법칙, 그지? 오메 법칙이야. 그건 오메 법칙에 의해서 전류 전압 저항의 관계로서 전류의 세기를 나타낼 때 R분의 V 이렇게 하는 거고 실제 전류에 대한 정의에 대한 세기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T분의 Q. 이 Q가 뭐야? Q요. 전화요. 전하량. 그래 전하량. 전하량 단위 뭐 쓰지? C. C. 그렇지. C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 이렇게 대문자 C로 쓰면서 쿨롱이라고 부르지. 그지? 그래. 그러면 1암페어라고 하는 것은 1초 동안 그지? 얼마만큼 흐르는 거야? 1쿨롱만큼 흐르는 거지. 그지? 그걸 갖다가 이제 1암페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1쿨롱이라고 하는 양은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걸까? 어느 정도의 입자의 양을 1쿨롱이라고 하는 말로 뭉뚱그려 놨을까 대체? 6.25 곱하기 30. 그렇지. 잘하네. 6.25 곱하기 10에 18승계 정도의 전하의 양을 묶어가지고 우리가 1쿨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25 곱하기 10에 18승계 대략 얼마 정도 되는 거냐면 18승이요? 응, 10에 책에 18승계야. 오류가 있어요. 1018이라 나와 있는데. 어? 네, 1018로 나와 있어요. 1018? 그 뭐야? 아, 그 18승을 안 써놓고 이상하게 써. 오타. 아니냐, 그거 다 친 거야, 선생님들이. 좀 부중이야. 그 책을, 원래 하이탑 내용이긴 한데, 하이탑을 그대로 쓰면 안 된대요. 그 선생님 다 쳤다니까, 그 하이탑. 저작권 있음이. 저작권 때문에. 붓이 안 된대요? 복붙이 안 된대. 하이탑 이거 하이탑이 배운 거예요 그냥? 이 책은 하이탑이지, 원래. 하이탑을 한다 아 이거 그랬잖아. 하이탑이에요 이게? 하이탑이야, 이거. 하이탑 1, 2 있잖아. 그거 써보는 거야, 지금. 그런 거였어? 자기 재편하는 거라니까. 원투 과정에서 입시에 필요한 것들만 싹 재편한 거라니까. 원투 과정. 그래서 난이도가 막 들쭉날쭉 하잖아 지금 기본하면 보면은. 많이 쳐. 저작권 때문에. 저작권 때문에 그래서 원투를 섞은 걸 싹 다 선생님이 쳤다니까. 아 그냥 그 하이탑 출판사에서 선생님이 빼가신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지. 그렇게 하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댓글 못 거는 거야. 선생님이 쳐버리니까. 뭘 칠? 왜 치긴 선생님이 칠 수 있는 거지. 치는 과정에서 틀릴 수도 있잖아. 점이 없는데 점을 찍었다던가. 을인데 2로 바꿨다던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이렇게 해버리면 다른 책인 거예요. 에? 진짜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그 일부러 오타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어? 일부러 오타 같은 거 그렇죠. 응. 어? 그렇다고 해서 오타를 일부러 넣을 건 아닌데 책에는 있었습니다인데 있습니다로 바꿔버린다든지 뭐뭐로 해석됩니다를 뭐뭐로 해석된다 이런 식으로 바꿔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사람 막 교재 비별 걷거나 막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한테 책을 갖다가 제공을 해야 되는데 제일 쉬운 방법은 뭐야? 문제집 사오세요. 이게 제일 편하지. 문제집 사오세요라고 하는 게 얼마나 전문적이지 않다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리고 너희들한테 원투 과정을 다 사라고 그런 다음에 그 중에 일부만 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 저 이게 일부만 나오는 일부만 되는 영재학교 거잖아. 기출로 그래, 그래. 되는. 영재학교 입시에 필요한 것들만 나와 있는 거잖아. 원투 과정 책을 다 샀을 때 거기서 한 반밖에는 안 쓸 거라고 우리가. 맞냐 안 맞냐? 그 반이 비어버리면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어때? 슬퍼요. 슬픈 게 아니라 이 새끼들 수업을 하는 거야 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맞냐 안 맞냐? 맞아요. 그래. 그래서 제일 깔끔한 건 뭐냐면 교사들이 고생스럽겠지만 싹 한번 치는 게 좋죠. 자기소개. 그래서 거기 있는 문제들 있잖아. 그것도 싹 친 거야, 얘들아. 물 원이랑 물. 그래서 오타가 좀 이거는 있을 수 좋아. 있습니다. 알겠죠? 뭐 선생님들 편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야. 다 너희들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냥 감안하고 쓰십시오. 네. 그래서 문제가 원투 과정 문제가 막 섞여 있어서 들쭉날쭉해. 난이도가 좀. 네. 어쨌든 뭐 이번에 이거 만드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 선생님 네, 이 전자기학은 선생님이 만들었거든요. 전자기학 쪽은. 힘드시. 네. 전자기학이랑 요 자기장 파트 있잖아. 이거 다 선생님이 만들었어. 힘드셨겠어요. 짜증나 뒤지는 줄 알았다 진짜 이거 하느라고 진짜. 물리 선생님들이 파트별로 다 맡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다 직접 만들었고 이렇게 하고 막 짜증나가지고 말이에요. 선생님도 그랬어. 이걸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이게 제일 편하답니다. 저작권에도 안 걸리고. 어쨌든 이거야. 대략 몇 개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625경입니다. 경이야 경. 조도 아니야. 625경입니다. 5경 대략. 많은 양이야 적은 양이야? 많은 양 같아요. 실제로도 엄청난 양이야. 1A가 작아 보이지? 1A니까 그지? 근데 실제 전자기학에서는 1A라고 하는 양은 엄청나게 큰 전기 양입니다. 사람을 태워 죽이기에도 충분한 양. 네? 1A.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A 엄청난 양입니다. 여기서 들어오는 거 있잖아. 여기 코드로 여기로 들어오는 게 한 2A 들어와. 근데 저게 감염돼도 안 죽는다. 왜 안 죽어 이 새끼야? 죽지. 네. 이게 아니라 이게 저게 젓가락 꽂는 다음에 한 1초 정도 있다가 이렇게 탁 빼면 된대요. 참 세상 순진하게 사네. 아니 박수환 쌤이 그렇게 알려줘. 내가 알려줄게 실질적으로. 내가 이제
전자기하고 전자 쪽 나왔으니까 선생님이 잘 알고 선생님도 감전을 몇 번 당해봤어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어떻냐면 우리가 국가가 이제 쓰는 전압이 있어, 그지? 국가 전압이 있는데 몇 볼트였는 줄 아니? 220. 아니야, 110볼트였어, 110볼트. 우리가 쓰는 건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 다 몇 볼트 써요? 국가 전압으로 쓰는 게 110볼트야. 그때 당시.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때 당시에 그 규격에 맞춰서 110볼트였어. 근데 110볼트는 실제로 전압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전류를 수송하는 과정에서 손실되는 전력이 너무 많았어, 실제로.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전기세를 좀 싸게 내는 이유도 물론 한전이 적자를 보는 것도 있겠지만 또 원자력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실제로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다른 나라보다 2배 이상 되는 승합 전력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래. 220볼트라고.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실제로 손실되는 전력이 많이 줄어들거든. 그만큼 낭비되는 에너지가 수송 과정에서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는 전기세를 그만큼 낮출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야. 맞냐 안 맞냐? 100을 만들었으면 이동하는 과정에서 한 20이 사라져 버리면 그냥 80밖에는 공급을 못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전 입장에서도 80밖에는 못 파는 거지. 근데 이동하는 과정에서 10밖에 안 들어오면 90을 팔 수 있으니까 그만큼 이득인 거죠. 맞냐 맞냐? 이득이 되는 거고 또 그 부담을 국민들로부터 많이 낮출 수 있는 거니까 전기세가 싸지는 게 맞아요. 그 작업을 언제 했냐면은 공교롭게도 전두환 때 했습니다. 네. 너 국가가 이렇게 전력을 승합하는데 이게 쉬운 일일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겁나 어려운 일이야.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의 전력이 다 전부 다 110에 맞춰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이걸 220으로 올려버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이제? 다시 해요. 다 갈아엎어야 돼. 그래, 다 갈아엎어야 돼. 아니면은 그거 써야 돼. 도란스. 도란스라고 해가지고 바꿔주는 그걸 써야 돼 그거. 그거 너무너무 불편한 일 아니야?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했어? 분노해요. 분노하고 반발하지. 그래서 미국이랑 일본은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 승합을. 해석해. 응. 전두환은 근데 전두환은 그때 당시 무슨 정권이었어? 계엄 정권. 무슨 계엄 정권이야. 독재 군사 정권, 독재 정권이었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군사 독재 정권이니까 할 수 있었던 거야. 국가 까라면 까는 거지. 씨, 올려! 그러면 그냥 올리는 거야 그냥. 예. 데모한다 그러면 군합발로 짓밟고 말이야. 그지? 그냥 그래. 그럴 수 있었던 시대니까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된 거야? 그럼 국가 발전에 굉장히 좋았던 거야 실제로. 예? 근데 여기서 선생님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얘가 이 친구가 얘기했던 건데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이렇게 220으로 승합되기 전에는요 정말로 전기 사고가 많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학교에서도 맨날 교육하는 게 전기 사고 그 예방 교육이었어. 너희도 학교에서 전기 예방 교육 하냐? 사고 예방? 하죠. 하긴 하지만 잘 안 하지 않아? 혹시 뉴스에서 전기 사고로 뒤졌다는 사람 많이 나오냐? 선생님 때는요 일주일에 몇 번씩 나왔어 진짜. 예, 온 가족이 개멸됐다. 왜냐면 이제 애기가 아까 방금처럼 얘가 젓가락 팍 꽂았어. 그러면 애기가 어떻게 되겠어? 감전되지. 근데 전압이 약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몸은 전부 다 뭐로 신호를 하냐면 전기 신호로 우리가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들 인지 같은 것들을 하게 돼요. 근데 몸에 전기가 흘러버리면 1차적으로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내가 몸에서 야 손대 해도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 말 안 들어. 그게 제일 무서운 거야. 근데 110볼트는 전압이 낮다 보니까 탁 감전되는 순간 붙어버려. 전하들끼리는요 한번 딱 연결되잖아요. 계속 붙어 있으려고 해. 그래서 손을 딱 대는 순간 계속 감전되는 거야. 찡찡찡찡 이러고 있는 거야. 진짜 머리에서 막 김 나면서. 그냥 우리 몸이 저항이니까 영이 가는 거지 몸에서 전기가 흘러가는 거야. 그럼 이제 엄마가 어떻게 되겠어? 잡아서 손. 어떻게 딱 잡았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같이 붙어. 여보! 딱 찡찡찡. 다주 진짜 다주. 무슨 안 되지 않나? 웃을 일은 아닌데 그때 당시 가족이 몰살되는 사건, 네 가족이 4인 가족이 몰살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전기 사고가 진짜 많았어, 진짜. 그래서 선생님 때 어떤 예방 교육을 배웠냐면 전기를 감전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주변에 있는 몽둥이를 찾아서 그 감전 부위를 때리라고 그랬어. 잡아서 끄는 게 아니야. 그 감전 부위를 때려서 쳐서 끊어내라고. 그렇게까지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승합을 하면서 좋은 점이 뭐냐면 얘들아 110V가 위험할 것 같아? 220V가 위험할 것 같아? 110. 220이 더 위험해요. 맞냐 안 맞냐? 전압이 더 높잖아. 그렇긴 한데. 근데 그렇긴 한데 실질적인 부분에선 사고를 만약 딱 한다. 에너지적인 입장에서는 220이 훨씬 더 위험한 전기인 건 맞습니다. 이제 전압이 높으니까 전력이 훨씬 커요 기본적으로. 근데 사람들이 탁 감정이 되잖아. 옛날에 붙어버렸잖아. 그 전압이 세다 보니까 탁 완전 팡 튕겨. 지금은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안 죽어요? 안 죽어. 옛날 같았으면 조금만 감전되잖아. 탁 붙어버려. 이래. 근데 요즘은 감전되면 탁 갔다. 이게 끝이야. 오 좋은데?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더라도 잠깐 흐르는 건 괜찮아. 잠깐 흐르는 거. 좋은데요? 오래 흘러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오래 근데 흘러. 병원에서 전기 치료 같은 거 하잖아요. 막 전기 쏴갖고. 그거는 야. 야 이 미친놈아. 내 욕 나오게 하네. 야 지금 감전사 얘기하잖아. 지금 이 새끼 하면 저주파 치료 얘기하면 어떡해. 그게 전기 아니에요? 전기긴 전기지. 근데 이제 아주 미세 전류로 흘러가지고 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육 같은 데다가 이제 전기 신호를 줘가지고 일부러 뚜쿵 뭐 이렇게 뭐 뛰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거는 그거하고 지금 같냐 지금 얘기가. 그 뒤로부터 감전사가 사라졌어. 와 신기한데? 너무 좋지 않냐? 네. 선생님도 이런 거 막 하다가 전기가 탁 붙어가지고 하면서 막 전 감전되고 막 그런 사고가 되게 많았거든. 옛날 같으면 죽었을 거야. 옛날 같았으면. 근데 건강이 좋은데. 네, 지금은 그런 사고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 실제로. 더 위험한 전기인 건 분명하나. 네, 실제로. 왜요? 세수 좀 하고 왔어요. 졸리냐? 네 아주 해줘. 아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졸려? 너 왜 졸린 줄 아냐? 잘 모르겠어요. 과자를 먹어서 그래. 그런 거. 혈당 스파이크 올라와서 빨리 갔다 와, 새끼야. 먹어도 임마 좀 혈당이 안 오르는 거 좀 먹어. 네. 저 젤리 저런 거 혈당 얼마만에 올라갔다. 아니. 졸리지 않으려고 먹는 건 알겠는데 먹고 나서 더 졸려. 그게 문제야. 근데 이게 그 포화 지방이 하루 총 내용량이 하루 권장량의 100%인데. 그거 하나 먹으면 오늘 지방 더 이상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 그것도 불포화도 아니고 포화지방이니까. 트랜스가 나빠요? 포화가 나빠요? 응? 트랜스 지방이 나빠요? 포화 지방이 나빠요? 둘 다 나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포화지방들은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있습니다. 그게 문제야. 우리 몸에 들어가면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신체의 온도가 몇 도야? 36도잖아, 그지? 네, 이 정도 온도에서 액체 상태가 아니라 그 고체 상태로 존재하니까 그게 혈관을 막아 떠다니다가 혈관 내에서 고체 상태로 떠다니다가 혈관이나 이런 데를 갖다가 좁은 데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다른 뭐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걸쳐지거나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혈관에 다른 뭔가 붙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 달라붙어 버리게 해서 혈관을 갖다가 막아버릴 수도 있는 거고 별로 안 좋아. 그런 지방 먹는 게 아니에요. 에? 먹지 마라. 에? 그래서 과자 같은 게 안 좋은 게 그것 때문에 대부분 이게 식용유로 또는 뭐 이런 좋은 기름으로 과자를 튀기지 않습니다. 그 과자 튀겨서 만드는 거 알고 있냐 너희들? 근데 구운 과자도 있어요. 구운 과자도 내가 구운 과자라고 말만 들었지 이거 딱 깨가지고 이렇게 손에 비벼보잖아. 엄청 미끌거려. 왜 미끌거리냐면 기름에다가 튀겼다는 거야 그거 일반적으로. 근데 그 꽃게랑 서명 보면 기름에 튀기지 않고 소금에 구웠습니다 이렇게 써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밀가루가 구워지겠냐 그거. 아니 거기 그렇게 쓰는데 튀기지 그러니까 않고 나도 구워 튀기지 않고 구운 감자 같은 거 나도 진짜 구운 줄 알았더니 이렇게 비벼보니까 기름 겁나 많이 나오더만. 근데 이런 거 소비자 모욕 아니에요? 모욕이라기보다는 이제 구운 척한 거다. 내가 봤을 때. 구운 감자를 구웠다는 게 아니고 구운 감자 맛이 난다는 건데 꽃게랑은 진짜 튀기지 않고 구워서 만든 스낵이라고 적혀있어요. 밀가루를 이 새끼야 어떻게 안 튀기고 그렇게 만들겠냐 이 생각을 거기 해봐라. 막 그럴 수 있어. 한번 먼저 튀겨. 한번 튀기고 건졌다가 기름 쪽 뺀 다음에 구워. 아니 그게 그러니까 이제 아니고 구운 게 된 겁니다. 튀기지 않고 구운 스낵이라고 알았다고. 어떤 거라고. 그러니까. 나 꽃게랑 고소. 아니 그러니까 제일 확실한 방법은 꺼내가지고 그냥 비벼봐 손에다가. 그랬을 때 미끌미끌하면 그 튀긴 거야. 저거 너무 소비자를 아니, 소비 그러니까, 기원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밀가루 어떻게 해서 구웠다 쳐. 나중에 기름칠을 했거나 그랬으니까 기름이 나오기라도 했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그 쓰는 기름이 좋은 기름이냐 이 말이야. 대부분 뭘 쓰냐면 식물성 팜유 씁니다. 팜유. 식물성 팜유 뭔지 알죠? 네. 그 일반 상온에서 보면 하얗게 이렇게 굳어 있어.
얘를 갖다 달궈야만 달달 달궈야만 액체가 쫙 바뀐단 말이야. 어마어마하게 쌉니다. 다른 기름에 비하면 10분의 1 가격밖에 안 돼. 기름을 써서 튀겨야 되는데 좋은 기름에다 튀겼겠냐고. 그지? 대부분 판유에다가 튀긴다고. 그래서 걔네들이 대부분 포화지방이라 몸에 안 좋대. 과자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너무 좋을 거 없어요. 살도 엄청 많이 쪄. 그래서 그 과자 한 봉에만 500kcal 되는 거 아냐? 550칼로리야. 너희들 칼로리 폭탄이 뭐냐면 그 오징어 땅콩 한 봉지에 800kcal인 거 알고 있지? 800kcal야. 800이요? 그 땅콩 들어있잖아 안에. 그 땅콩이 칼로리 엄청 높거든 그거 원래. 그거 13개 먹으면 10,000칼로리 챌린지 강행하겠는데? 그렇지. 그 오징어 땅콩 같은 게 일반 과자가 같은 부피였을 때 같은 가격이면 대부분 500에서 400kcal인데 오징어 땅콩은 2배 되더라. 800칼로리는 어느 정도 중에서 어느 정도 찌냐면 너희들이 기초 대사량이 한 1,500에서 1,800이야. 그러니까 가져 하루가. 그러니까 너희가 가만히만 앉아 있어도 너희들 뇌, 너희들의 장기, 몸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1,600에서 1,700, 남학생 같은 경우는 2,000에서 2,100 정도 소비합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네. 2,000원. 가만히만 운동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어도. 뭐 얼마나 된다고요? 됐어. 사람마다 다 달라. 약간 다르고 누구는 막 2,500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500인 사람도 있고 그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 약간의 체질, 근육량 이게 다 달라지는데 근데 그 한 봉지가 800이야. 생각을 세 해봐. 봉지까지 괜찮다. 치킨 한 마리가 2,100인가 그래요. 치킨 한 마리를 다 먹으면 망했다. 하루의 기초 대사량은 내가 그걸 다 먹은 겁니다. 실제로. 치킨 한 마리 밥 먹어. 혼자서 한 마리 밥 먹어? 네. 많이 먹는다 좀 지나치게. 좀 많이 먹어. 거기에 이제 밥까지 먹어버리면 그지? 하루에 치밥. 치킨 한 마리 먹는 게 안 아닐 거 먹어요. 아니야. 그지? 그래 안 그래? 치킨 한 마리 정도는 저녁에 간식으로 먹었을 거 아니야. 그럼 맞아요. 그 전에 점심이나 저녁 두 끼를 먹었다고 쳐도 한 끼당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집에서가 아니라 이렇게 학교에서 딱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지? 식판에 나오는 식으로 해서 딱 먹으면 한 700-800kcal 된다 그래. 그 정도 딱 먹으면. 그 전에 한 700-800 먹고 700-800 먹었으면 한 1600이 잉여되는 거지. 다 살러 가는 거야. 조만이 있는데요. 그 뭐야 그만 얘기해 아니, 이제 진짜 그 얘기는. 트레스장 먹으면 그 핏줄에 그 포화지방이지. 스트레스만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핏줄이 고체 상태로 막힌다 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못 치료해요? 치료할 수 있지. 아 그래요? 그 뜨거운 열로 괜히 분명히 돼. 그래서 평소에 그 뜨겁게 살고 있네. 혈액에 있는 그 뭐지 기름으로 녹일 수 있어.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기름을 오메가 3라든지 이런 것들은 에이 또 쫄 필요 없네. 같이 좀 올리브유 같은 먹어주고 거. 네, 그런 식으로 좀 관리 좀 하고 그래야 됩니다. 네? 나이스. 자, 두 번째 전압이라고 하는 스트레스가 거. 많고. 선생님이 이 전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이미 전기장 파트에서 다 얘기했어. 그치? 이 전압을 갖다가 얘기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전이차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의 차가 전압이야. 이 전압이 없으면 전하의 흐름이 발생될 수 있어 없어? 없죠. 없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이걸 생각하면 반드시 전기 회로 내에서도 반드시 뭐가 성립을 해야 되냐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 전기 회로 내에서의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폐회로 방정식을 좀 생각해 보면 돼. 그래서 폐회로 방정식. 폐회로 방정식 배웠어 안 배웠어? 아 회로가 닫혀 있는. 아직 안 배운 사람도 있을 수 있겠는데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하면 회로 내에서는 누군가가 V만큼 올리면요. 누군가는 반드시 마이너스 V만큼 내려주는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 이걸 충족하지 않으면 전하는 절대 흐르지 않는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회로들 배웠잖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본 회로가 있다고 얘가 V라고 하면 자 얘가 V만큼 올려준다고 한다면 얘는 어떤 현상을 가리켜야 돼? 얘도 V만큼 낮춰야 된다. 그래서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야? 이런 거 많이 구하지, 그지?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무슨 뜻이야 이게? 이 저항이 강화시킨 전위의 높이를 의미하는 거야. 전압 강화.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이걸 갖다가 전압 강하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전압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만 가능해? 저항. 일반적으로 전류. 저항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전기 회로 내에서는 물론 전압 강화는 저항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도 있어. 또 다른 반대 방향의 전지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가 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항이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V만큼 낮춰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지점에서의 전이하고 이 지점에서의 전이는 얼마나 돼? V만큼의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절대로 얘가 뭐 조금이라도 에너지를 남기거나 그러면은 그 회로 자체는 있을 수가 없는 회로인 겁니다. 아예 아니, 가능은 하지 않아요가 아니야. 아예 불가능한 회로입니다. 아예 그런 회로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10V야. 얘가 9V를 내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아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아예. 네, 이런 건 상상도 하지 마세요. 오케이? 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항이 두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도합식. 그렇지. 이 두 개의 저항에 강화된 전압의 합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10V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 6V를 한다면 얘는 마이너스 4V를 하는 이런 역할을 저항들이 가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압을 갖다가 우리가 배울 때는 두 가지만 잘 생각하면 돼. 전압, 전이 차다. 정기적인 위치 에너지의 차. 이게 없으면 전하의 흐름이 있을 수 없지. 두 번째, 에너지 보존 법칙. 누군가가 V만큼 올리면 반드시 그 회로에서는 V만큼 낮춰주는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는 회로다. 이것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냥 선생님이 알기 쉽게만 얘기해 준다면 알겠지? 그 다음 세 번째 저항 레지스턴스. 저항 레지스턴스. 전하의 흐름을 뭐라고 되어 있어? 방해하는 정도라고 정의되어 있어. 근데 너희들이 이 저항을 어떤 식으로 수치화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항의 원래 공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로우 S분의 L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 이 공식 본 적 있어 없어? 있어요. 본 적 있지 그지? 아마 물리 원과정을 한 사람들은 이 공식을 한번 구경해 봤을 겁니다. 이때 이 로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저항. 비저항. 그래서 어떠한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저항값을 의미해. 맞지? 네. 여기는 S는 뭐죠? 길이. 단면적, 단면적. 길이 길이 되겠던 것처럼 길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항을 갖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원기둥의 형태라고 가정을 하면 요게 S, 요게 L.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질이 단면적 길이, 비저항. 그런 식으로 잘 결정되는 거고 단위는 뭘 쓴다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쓰면서 옴이라고 부르게 되어 있다. 옴. 원래는 오메가인가 그래요. 원래 저항의 단위가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원래는. 네네. 예. 그래서 오메가라고 부르는 거야 이 녀석은. 너무 좀 쓰기 귀찮고 그지? 그래 안 그래? 구멍에서 단위도 너무 길고 오메가 이거 어떻게 매번 몇 오메가 어떻게 그러냐? 그러니까 좀 그 어떤 사람이야 이 전자기학자 이름 옴이라고 하는 사람을 좀 업적으로 좀 기리는 의미에서 옴은 그거 아니에요? 뭐 병 이름 아니에요? 옴? 네. 옴이 병 이름이야? 맞아 있어 그런 재수 옴 붙었네 그래가지고 옛날에 옴이라고 하는 그 식물이 있습니다. 근데 잘못해서 그 옴에 그 뭐지 한번 이게 치거나 치고래. 그러면 이제 거의 알러지만 엄청난 알러지방이 생겨요. 엄청 아프던데. 사람마다 달라. 네. 안 맞아요. 간지러운 사람도 있어. 나안 간지러워. 해봤어? 그거 말고도 또 옷나무라는 것도 있어요. 옷. 그것도 또 엄청난 알러지를 전유의 말로지야. 야. 알러지랑 별로 차이가 없어. 됐어. 그나저나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나 봐줘. 예?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항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야. 알고 있지, 그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네 번째로 배워야 되는 게 이제 회로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이때 우리가 이 회로 이론에서 너희들이 중학교 때 배우는 뭐 합성 저항이라든지, 그지? 전지의 연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기억나냐 안 나냐 이런 거? 나요. 나지, 그지?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알고 가야 되는 게
저항의 연결이야. 직렬 병. 그렇지. 그래서 저항을 연결할 때는 직렬로 연결하는 방법, 병렬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다 알고 있죠? 네.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네, 그죠? 네, 저항의 연결 당연히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전지의 연결도 알고 있지, 그지? 네. 이건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우잖아. 전기를 직렬로 연결하면 전지를 그 두 개의 전압을 합쳐주면 되고, 그지? 그래 안 그래? 병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 그냥 그대로 아니에요. 맞아요. 전압의 크기는 그대로지만 대신 뭐가 증가해? 용량이 증가하지. 용량이, 그지? 그래 안 그래? 더 오랫동안 쓸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전지를 그런 식으로 연결해서 활용하기도 하니까 알아두십시오. 네? 됐습니까 이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 해로 이론 중에서 반드시 또 세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오음의 법칙. 몸내 네, 오음의 법칙이라 그래서 이번에 전류, 전압, 저항의 관계를 관계식으로 나타내는 거였잖아. 맞냐 안 맞냐? 맞습니다. 가장 대표 공식이 바로 V는 아야. 이 공식. 여기서 이제 나머지 전부 다 파생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P는 네. VI. R은 I분의 V, I는 R분의 V, 그지? V는 IR. 요 세 가지 관계가 어디서 형성되는 법칙이냐면 바로 이러한 폐회로를 구성을 해놨을 때, 그지? 그 폐회로 내에서 이러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 때나 이걸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맞아요. 어떤 회로에서 많이 쓰냐면 열린 일반적으로 열린 회로가 아니라 전지가 한쪽에 좀 이렇게 모아져 있는 회로에서 이걸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전지가 뭐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다루는 회로들은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건전지가 이쪽에 한쪽에 어떻게 돼 있어? 일단 이제 몰려 있지, 그지? 그냥 그래.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다 몰려 있어. 어떤 회로를 보면은 막 여기서도 전지 있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런 데서는 오메 법칙을 적용시키기가 힘듭니다. 이런 회로에서는. 그래서 이 오메 법칙은 사실은 아주 단순한 회로에만 쓸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보면 그런 규칙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무 때나 막 쓰는 게 아니라 아주 엄격한 조건이 있어. 오메 법칙이 성립되는 회로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중등 과정과 물원 과정에서 접하는 회로들이 대부분 오메 법칙이 적용되는 회로야. 그래서 너희들 입시에서는 오메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회로도가 나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안 나올 확률이 90%입니다. 그렇게까지 어려운 회로도는 너희들에게 제한이 되고 있지는 않으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안 되는 거 어떻게 푸는데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키르이호프의 법칙으로 푸는 거예요. 키르이호프의 법칙. 뭔데? VA 마이너스 VB가 IR. 이 키르이호프의 법칙은 이제 물리 2 때 나오는 거예요. 물리 2 때. 그래서 좀 이따가 오늘 좀 이따 본 수업 때 얘기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지? 좀 이따 이제 본 수업 때도 한 번 더 전자기압을 할 건데 그때 키르이호프랑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좀 할 수 있을 거예요. 키르이호프가 뭐예요? 그때 가서 배워. 좀 지금은 아직 좀 이따가 하고 그건 아직 우리가 언급은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이제 회로 이론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배워드릴 게 바로 뭐냐면 조용히 해! 바로 전류의 열작용. 이 파트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전기 에너지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언제 나오냐면 중학교 3학년 과정 때 나오는 과정이에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나오는 거다 보니까 고등 과정에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 있어? 다 연계가 다 되어 있어.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전류의 열작용,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는 또는 전기 제품에는 열이 발생해. 아마 만져봤을 거야, 그지? 네, 요 핸드폰도 지금 찍고 있는데 이게 만져보면요, 그냥 뜨뜻합니다. 네. 전하가 흘러가면서 열이 발생하는 작용을 전류의 열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럼 열이 발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전류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 일부가 뭐로 전환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열 에너지로 전환됐다는 거야. 에너지의 전환을 전류의 열작용이다. 그때 발생되는 열은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거든. 오케이?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논리를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뭐부터 정리가 돼야 되냐면 전기 에너지가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의 정체가 뭐냐라고 한다면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입자의 운동 에너지야. 일반적으로. 물론 포텐셜 에너지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전자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전하의 흐름의 주체는 전자라 그랬어, 그지? 주체는 원래 양성자지만 실제로 흘러가는 놈은 전자지, 전자.
그 전자 질량이 있어 없어? 있죠. 있어. 질량이 있어요. 부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량을 가진 놈이 속도를 가지게 되면 입자 하나하나가 뭘 가지게 돼? 운동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거야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너희들 전기 에너지의 주 에너지원은 바로 운동 에너지야. 전하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 그거의 합을 갖다가 우리는 전기 에너지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그 전자가 얼마나 쬐끔한데 그게 뭐 에너지 뭐 얼마나 큽니까라고 할 수 있지만, 아까 얘기했잖아. 1A가 몇 개라고? 625경이면 이거 얘기가 다른 거야. 입자 하나하나는 별 에너지가 크지는 않지만 625경이 모이면 꽤 의미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생각보다. 예. 근데 지금 그 에너지 일부가 다른 에너지로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전자제품들을 작동시키는 거거든요. 마치 그지? 그때 이 전기 에너지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어? E는 I, V, T. 결론만 얘기할게요. I, V, T 이거 되어 있습니다. 결론만 얘기해보면 전류, 정압, 이 T는 뭘까요? 시간. 그렇지, 시간이야, 시간이. 이 세 개 곱으로 전기 에너지를 구한다고 정의되어 있어. 중3 때 나옵니다, 이거. 네? 왜 이렇게 나왔어요는 하려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결과만 알고 있어도 돼요. 사실 뭐 별 의미 없습니다. 단위는 뭘 쓰냐면 에너지 단위이기 때문에 줄을 쓴다.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전기 에너지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는 거에서 쓰이는 수식이지, 실제로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구하라라고 하는 건 어떤 전기 에너지를 구하는 걸까? 대부분 예를 들어서 전구에서 발생되는 에너지의 크기, 전기 에너지를 구하고 싶어. 그럼 일반적으로 전구에서 발생되는 전기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일까? 뭐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일까? 아니면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를 얘기하는 걸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접할 때 구하는 대부분의 전기 에너지가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를 구하기보다는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를 구합니다. 우리 일상은 소비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어요. 왜냐면 공급은 누가 해? 사실. 무슨 엄마가 해? 미친놈. 발전기 이런데. 그래, 발전기가 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 일상에서 혹시도 집에 원자력 발전소 있니? 아니요. 소형 집에 원자력 발전소 발전소. 놓고 태양력 발전기 있어. 아무런 태양열 발전기 있을 수 있죠. 근데 여기 없잖아. 대부분 집에서 도시에 태양열 발전기에서 있어? 보이는 별로 우리 없어. 집 태양력 발전기 있어. 있어? 집에? 네, 이만 조그만 거야. 에이. 재미없다 진짜로. 야, 선풍기야 나 겨우 돌리겠다. 선풍기도 못 소리가 돌리잖아. 못 돌려. 이게 자동차 그 전구 하나 킬까 말까 레이싱카 꼬마전구. 레이싱카 만들 때 레이싱카 만들 때 있던 거야? 예전에 뭐 영전에 아두이노 같은 거 할 때 썼나? 영전에서 그런 거래. 어 노는 거 아니야? 야 됐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은 대부분 소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만약 문제에서 전기 에너지 구하라 그러면은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 구하라는 문제일 거야 대부분. 그럼 이 공식으로 구해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안 구해져. 솔직히 전기에로 문제 내놓고 전류 알려주고 전압 알려주는 문제 몇이나 되냐? 그래 안 그래? 어? 맞냐 안 맞냐? 맞습니다. 그래서 또는 이런 전기들은 소비될 때 어디서 많이 소비되냐면 저항체에서 소비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공식을 저항이 들어가 있는 공식으로 좀 바꿔줄 필요가 있어. 예? 맞습니다. 맞냐 맞냐? 맞아요. 그래서 이때 이 I 대신 R분의 V를 넣던가 V 대신 아이야. IR을 집어넣어서 공식을 좀 바꿔주죠. I제곱의 RT 또는 R분의 V제곱 T 이런 식으로도 전기 에너지를 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요거는 거의 써볼 일이 없을 겁니다. 대부분 요거 아니면 요걸로 전기 에너지를 구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걸로 구해지는 대부분의 전기 에너지는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를 구하는 거에 포커스를 좀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알아야 되는 건 꼭 이 공식이 100% 소비되는 건 반드시 이걸로 구해야 되는 아니에요. 공급도 이걸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구할 수 있는데 어차피 이 세 개의 값은 모두 어떻게 나와야 돼? 무조건 다 같게 나와야 되거든. 어떤 공식을 써도 상관이 없는데 너희들이 인식해야 될 건 에너지를 구할 때 두 가지 에너지가 있다는 거야. 소비되는 에너지, 오케이? 공급되는 에너지가 있어.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면서 그 뉘앙스상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를 구하는 것이냐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를 구하는 것이냐를 내가 판단해서 구해야 돼. 그 두 개가 달라요. 공급되는 거하고 소비되는 거하고 다르지. 왜냐하면 공급은 이 회로에다가 공급해주는 전체 에너지를 구하는 거지만 아 재밌지.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는 저항이 하나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 회로에 네. 저항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그 저항마다
소비하는 에너지가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요. 예. 안에다 뭐 집어넣었냐 그 안에다가. 모르겠는데. 가지가지. 에휴, 소리 내지 마라 좀 시끄럽다 이 새끼야. 특강 언제까지지 우리? 아니 뭐지? 55분? 아니 네, 10분 남았는데 왜? 갔다 와. 10분 남았는데 좀 마지막 조금만 더 해보자. 두 번째 알려줄 거 뭐거든요? 바로 전력이라고 하는 개념이다. 전력 들어봤냐? 네. 전력. 네. 전기는 지금 우리가 이제 문자 E를 써서 표현하지만 전력은 파워의 약자로 P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전기 에너지하고 전력은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전력은 이 앞서 구했던 이 전기 에너지를 뭐로 나눠버린 일조. 개념이냐면 그렇지 T로 나눠버린 개념.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눠버리게 되면 단위 시간당 그지 그래 안 그래? 단위 시간당 공급되거나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게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력이라 그런다. 그 단위는 그래서 두 가지예요. 원래 단위는 줄 퍼 세컨드가 원래 단위야 원래. 예. 근데 이제 줄 퍼 세컨드가 좀 약간 좀 길고 좀 약간 그러니까 한 단어로 줄여서 우리가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W라고 쓰고 그렇지 와트. 제임스 와트의 업적을 기려서 와트라고 하는 단위를 써서 표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10와트 무슨 뜻이야? 시바. 10와트 무슨 뜻이야? 시바가 무슨 시바? 이제 사람들이 10와트가 무슨 뜻이냐고. 10 그러니까 1초 동안 10 전기 에너지 쓰는 거야. 10줄. 그렇지. 초당 10줄의 전기 에너지를 방금도 얘가 잘못 얘기하고 마지막에 조금 이상했지. 10줄의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소비할 때 쓰는 에너지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공급이냐 소비냐는 내가 문제를 읽어가면서 판단을 좀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전기 에너지를 T로 나눠버리는 식이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IVT를 T로 나눠버린 거니까 IV 그지? IV 또는 I 제곱의 R 또는 R분의 V 제곱 이렇게 공식을 써서 세 가지를 표현하니까 너희들 요거 중에 이 세 가지 중에서 내가 이 회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더 확실하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내가 판단해서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쓰시면 돼요. 네? 이 공식을 꼭 써야 돼? 아니야. 이 공식으로 비교해줘야 돼?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으로 쓸지는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가장 확실한 것은 변하지 않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항값이 딱 정해져 있어. 저항값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가 이거다. 전압으로 비교해야 될 때는 이걸로 비교해 주면 돼요. 흐르는 전류의 값으로 비교를 해주려고 한다면 이걸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읽어봤을 때 어떤 것들이 더 유리할지는 너희들이 판단해야 돼. 이걸로 비교하려니까 애매해. 시간에 따라 막 전류가 달라져. 그러면 이걸로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안 되지, 그지? 이 옆에 있는 전압으로 비교를 해서 한번 하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게 전력. 마지막으로 배울 게 바로 뭐냐면 세 번째가 전력량이 어떻게 알았냐? 책에 나와 있냐? 네, 전력량이라고 하는 건데 전력량은 단위예요, 단위 그냥 다른 건 아니고 단위입니다, 단위. 단위인데 어떤 단위냐? 지금까지 우리가 취급했던 전기 에너지나 전력의 시간에 대한 게 단위는 전부 다 뭐였냐면 초야, 초, 그지? 초당 소비되는 에너지, 초당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 다 초야, 초. 근데 우리 일상에서 초 많이 쓰냐? 아니요. 일상에서 초 잘 안 써, 그지? 한 달 동안 쓰는 전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취급을 해서 이제 양을 계산하려고 해. 그러면 그걸 초 단위로 계산하면 이씨 뭐 시간의 양이 너무 커지지, 그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약간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나온 단위야. 그래서 시간당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나 이런 전력을 표현할 때 이 전력량이라고 하는 단위를 써서 표현을 해. 갔다 왔다. 그래서 어떤 단위냐면 바로 와트시라고 하는 단위지, 그지? 그냥 그래. 이게 단위화 한번 잘하면 돼. 와트시.
1와트시가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거 해석만 잘하면 돼. 1와트시 무슨 뜻이야? 1W의 전력을 1시간 동안 소비하는. 그렇지. 1와트의 공급이나 또는 소비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전자제품을 1시간 동안 그지? 가동했을 때 그때 공급되는 또는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를 1와트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줄로 환산해봐. 몇 줄이야? 3,600. 그렇지. 3600줄. 이런 식으로 환산하시면 됩니다. 할만합니까? 그 의미만 잘 알고 있으면 단위 환산하는 문제는 안 되겠지, 그지? 그냥 그래. 네? 어떤 전기구가 10와트를 소비하는 전기구가 있어. 얘를 2시간 동안 사용을 했을 때 몇 와트시야? 20W. 그렇지, 20와트시야 그냥.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네? 그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전력량의 개념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랑 전개로 원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해로 이론들은 쭉 한번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이제 물리 원가정 정도의 해로 이론은 다 설명을 했습니다. 물리 원가정 정도는 이해 안 되는 거 있냐? 혹시 나 이거 좀 이해가 안 된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 게 좀 있다. 나 저기 전지의 직렬 연결, 경렬 연결 이런 저항의 연결 이거 할 줄 모른다. 다 알지, 그지? 네. 좋습니다. 신시한 저기 이제 문제 풀어보면 되는 거야. 3분 남았는데 그냥 3분 넘기기는 좀 그러니까 138번 이거 한번 풀어보고 139번까지 풀고 마무리하자고. 자, 풀어보자 이거. 138, 139 두 문제 풀고 마무리합시다. 좀 이따 연기해서 할게요. 좀 이따 연기해서. 자, 전류가 A, B라고 하는 두 개의 저항체를 흘러가고 있는 상황. 그랬더니 A에는 2V가 측정이 됐어. 이게 뭔 뜻이야? 2V가 강화된 전압의 크기지, 그지? 2V, 4V가 측정이 됐네요. 자, 이렇게 측정이 되려면 전류는 같은 크기의 전류가 흘러갔는데 전압이 다르게 측정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저항의 값이 다르다라고 한번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지? 그래 안 그래? 이때 V는 IR이라고 하는 ohm의 법칙에 의해서 전류의 값은 같은데 요 놈이 2배 차이 난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렇다는 얘기는 이 저항 값이 2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봤을 때는 B가 A의 2배입니다, 저항이. 맞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니까 문제 한번 답 좀 찾아봐. 138번 하고 있다 지금. 준성이 빨리 찾아보자. 문제 풀어. 138번, 139 두 문제 풀어보라고 했어. 자, 138번의 정답은 몇 번? 3번. 그렇지. 볼 것도 없이 3번입니다. 3번. 3번. 기억과 니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억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니은은 소비되는 전력은 그러면 A의 몇 배냐 그랬는데 소비되는 전력도 우리가 뭘로 비교하냐면 되는 거냐면 I제곱. 즉 전류가 지금 같은 상황이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전류 같이 흐르는 거잖아. 똑같은 양으로. 맞냐 안 맞냐? 맞아 안 맞아? 아, 선생님 저항의 크기가 다르다면서요. 아니 여기가 이제 여기가 R이고 여기가 2R이면 어떻게 여기 전류가 같이 흘러요? 통로가 하나면 같은 양의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처럼 전기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할 때도 R분의 V제곱보다는 뭘로 비교하는 게 좋냐면 I제곱의 RT, 그지? 이런 걸로 비교를 해주면 편리해요. 그래서 I제곱이 같기 때문에 저항이 2배면 전력도 몇 배야? 2배입니다. 오케이? 네, 그렇게 해서 기억, 니은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거 하나밖에 못 풀겠다는 시간이 안 돼요. 일단 나머지는 좀 이따가 해보는 걸로 하고 오늘 특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퀴 한 번. 고맙습니다.